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본구조 이론, 그 중에서도 불완전시장의 MM 이론, MM 수정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MM 수정이론에 대한 예제를 함께 보면서 MM 수정이론은 전반적인 이해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같이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제입니다. 주식회사 서울은 무부채 기업입니다. 그리고 자본 비용은 10%예요. 자, 무부채 기업의 자본 비용이기 때문에 이건 결국은 무부채 기업이면 타인 자본 비용 자체가 없죠. 그래서 무부채 기업의 자기 자본 비용이다. 그럼 이게 자체가 그냥 가중 평균 자본 비용하고 같다 이 말입니다. 자, 그게 10%, 그 법인세율이 존재하네요. 법인세가 존재한다. 20%. 순영업 현금 흐름은 매년 50억 원이다. 자, 이 경우에 주식회사 서울의 자기 자본 비용, 자, 그다음에 가중 평균 자본 비용, 기업 가치는 얼마냐? 현재 지금 무부채 기업이기 때문에 무부채 기업의 자기 자본 비용, 무부채 기업의 가중 평균 자본 비용을 구해봐라. 그리고 이 기업 가치는 결국 무부채 기업의 기업 가치가 되는 것이죠. 자, 그걸 구해봐라 이거예요. 자, 이미 여기서 뭐 많은 것들을 설명을 했지만 하나하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서울의 자기 자본 비용. 자, 무부채 기업이죠. 자, 이것은 결국 그 자체가 무부채 기업의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 되는 것이다. 자, 0.1, 10%라고 이미 문제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자, 주식회사 서울의 기업 가치는 무부채 기업의 기업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 VU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VU는 매년 자, 현금 흐름, 순영업 현금 흐름이 50억 원인데 자, 세금이 있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에서 세금을 제하고 나서 나머지가 이제 기업 현금 흐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50억 원 곱하기 1-T 세율이 20%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무부채 기업의 자본 비용인데 무부채 기업의 가중 평균 자본 비용, 자기 자본 비용 10%니까 자, 0.1로 할인하면 자, 그것이 바로 주식회사 서울의 기업 가치입니다. 자, 400억 원이 나옵니다. 400억 원. 자, 무부채 기업일 때의 기업 가치입니다. 400억 원. 자,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제로 들어가 봅니다. 자, 주식회사 서울은 무부채 기업이고요. 자본 비용이 10%. 역시 이것이 이 10%는 무부채 기업의 자기 자본 비용이자 무부채 기업의 가중 평균 자본 비용이 10%다 이 말이죠. 법인세율이 20%입니다. 자, 순영업 현금 흐름은 매년 50억 원이었다. 자, 여기까지는 같아요. 예제 1번하고. 그런데 만약 주식회사 서울이 부채 100억 원을 사용하면, 원래 무부채 기업이었는데 부채 100억 원을 사용한다면, 그리고 그 부채의 이자율이 5%라면, 자, 이때 이 5% 이자율은 자, 타인 자본 비용을 의미하는 거예요. 타인 자본 비용. 그죠? 타인 자본 비용 KD가 5%라는 겁니다. 자, 주식회사 서울의 자기 자본 비용, 가중 평균 자본 비용, 기업 가치는 얼마가 될까? 자, 그러면 이때 이제 부채를 사용하게 되면 자기 자본 비용, 즉 부채 사용 기업의 자기 자본 비용이죠. 저 부채를 사용할 때의 가중 평균 자본 비용이죠. 부채를 사용할 때의 기업 가치가 되겠죠. 자, 이거를 구해봐라 이겁니다. 자, 무부채 기업일 때는 우리가 이미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채를 100억 원 사용할 때 이것이 어떻게 되겠는가 구해봐라 이 말입니다. 자, 먼저 주식회사 서울이 부채를 사용할 경우에 기업 가치는 얼마가 될까? 자, 부채를 사용할 경우에 기업 가치는 우리가 이미 MM 수정 이론 하면서 이렇게 봤어요.
무부채 기업의 기업 가치에다가 이자 비용 절세 효과, 감세 효과의 현재 가치, 이자 비용 감세 효과, 절세 효과의 현재 가치는 B 곱하기 T였다. B는 부채 사용 금액, T는 세율. 이게 현재 가치였어요. 자, 무부채 기업의 가치는 이미 예제 1번에서 구했습니다. 그죠? 무부채 기업일 때의 기업 가치는 400억 원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자, 이자 비용 절세 효과의 현재 가치는 먼저 B 부채 사용 금액 100억 원이었죠. 그리고 T 세율 20%였죠. 그래서 이자 비용 절세 효과의 현재 가치는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20억 원만큼 기업 가치가 더 커진다. 그래서 420억 원의 기업 가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게 이제 기업 가치가 420억 원이에요. 근데 부채 가치가 100억 원이에요. 그러면 자기 자본 가치는 얼마가 될까? 320억 원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 자본 가치는 320억 원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 자본 가치 320억 원, 부채 가치 100억 원. 그러면 320분의 100 이게 바로 뭐가 된다? S분의 B. 부채 비율이 되겠다 이 말입니다. 부채 비율이 되겠다. 그래서 주식회사 서울이 100억만큼의 부채를 사용할 때에 그때의 부채 비율은 결국 320억 분의 100억 원이기 때문에 320분의 100. 그래서 자, 0.3125가 부채 비율이 되겠습니다. 부채 비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기 자본 비용을 한번 봅시다. 부채를 사용할 때의 자기 자본 비용. 자, 요 부채를 사용할 때의 자기 자본 비용을 구하는 이 식이 이제 이렇게 도출이 됐습니다. 이 도출 방식이나 도출 방법 이런 것은 우리가 앞에서 앞 강의에서 다 공부를 했고요. 자, 그러면 부채를 사용할 경우에 자기 자본 비용은 부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자기 자본 비용은 아까 몇 %였습니까? 10%였어요. 0.1. 그죠? 그리고 타인 자본 비용 5%, 0.05. 이미 요거는 문제에 다 나와 있는 거였고. 자, 1-T. 세율은 20%였으니까 1-0.2. 그다음에 S분의 B. 부채 비율은 0.3125였죠. 자, 그렇게 해주면 자, 0.3125만큼 이제 부채 비율이 될 때, 부채를 사용할 때 자기 자본 비용은 얼마가 될까? 원래 부채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10%였는데 이렇게 부채를 사용하게 되면 자기 자본 비용이 얼마만큼 올라가나? 자, 0.1125, 11.25%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자기 자본 비용이 더 높아졌다. 그죠? 자, 그러면 부채를 사용할 경우에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얼마가 될까? 자, 부채를 사용할 때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구하는 방식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본 바가 있습니다. 자, 부채를 사용할 때의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부채를 사용하지 않을 때의 가중평균 자본 비용에다가 자, 1-T 곱하기 V분의 B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부채를 사용하지 않을 때의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부채를 사용하지 않을 때의 자기 자본 비용하고 같은 것이다. 자, 이런 것은 자,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구해보면 이것은 자, 10% 0.1이다 하는 것은 문제에 이미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 빼기 세율은 20%니까 0.2 곱하기 자, 이만큼 그 부채를 사용할 때의 기업 가치가 아까 얼마였냐? 420억이었죠. 그리고 기업 가치는 420억이고 부채는 100억만큼 사용하니까 420분의 100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해 보면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0.09524 딱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0.09524 해서 9.524%
9.52% 정도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채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가중평균 자본비용이 10%였는데 부채를 사용함으로써 그 부채 사용에 따른 불리한 효과가 더 작아졌죠. 그래서 유리한 효과가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가중평균 자본비용이 이만큼 더 낮아졌어요. 가중평균 자본비용이 낮아지면 기업 가치는 상승하게 되겠죠. 기업 가치, 가중평균 자본비용이 이만큼 10%보다 더 낮아졌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가중평균 부채를 사용할 때의 가중평균 자본비용을 이제 이런 방식으로 구했는데요. 자, 우리가 가중평균 자본비용, 법인세를 고려했을 때 가중평균 자본비용 구하는 방식, 또 있잖아요. KD 곱하기 타인자본비용 곱하기 1-T. 그러니까 법인세 절세 효과를 고려하는 겁니다. 타인자본비용의 법인세 절세 효과를 고려해서 KD 곱하기 1-T 곱하기 V분의 B 더하기 부채를 사용할 때의 자기자본 비용에다가 곱하기 V분의 S. 이렇게 가중평균 구하는 방식도 있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이거 똑같은 답이 나오나? 한번 봅시다. 타인자본 비용은 5%였습니다. 0.05. 그리고 1-T. T가 20%니까 0.8. V분의 B는 기업 가치는 420억이고 부채 가치는 100억이니까요. 그리고 부채를 사용할 때의 자기자본 비용은 아까 0.1125, 11.25% 아까 나왔죠. 곱하기 420억 분의 320. 해보면 이 부채를 이만큼 사용할 때의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0.09524, 9.524%. 똑같이 나온다 이겁니다. 똑같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중평균 구하는 방식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똑같이 나오더라 하는 겁니다. 법인세 절세 효과까지 고려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 부채를 사용할 때 자기자본 비용이 완전 자본시장에 비해서 법인세가 존재하게 되면 불리한 효과가 작아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자본 비용이 우상향하면서 증가하긴 하지만 불리한 효과는 더 작죠. 그리고 가중평균 자본 비용도 부채 사용에 따른 유리한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가중평균 자본 비용도 더 작아진다라고 했습니다. 낮아진다. 이렇게 그림에서 이미 설명을 했고요. 부채 비율이 S분의 B, 부채 비율이 320억 분의 100억이었죠. 320억 분의 100억이었으니까 0.3125 부채 비율이 0.3125일 때 그때는 만약에 0.3125의 부채 비율일 때 법인세가 존재하지 않으면 자기자본 비용은 0.1156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법인세가 존재함으로써 자기자본 비용은 0.1125. 그만큼 불리한 효과가 더 작아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부채를 얼마나 사용하든지 간에 완전 자본시장이라면 가중평균 자본비용은 10%로 동일할 텐데 법인세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중평균 자본비용이 10%보다 더 낮아졌다. 0.09524 이렇게 가중평균 자본비용이 더 낮아졌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만큼이 0.0125 요것만큼이 이제 불리한 효과를 표시하는 거죠. 기업 가치는 부채를 사용하지 않을 때의 기업 가치 예제 1번에서 우리가 먼저 구했었죠. 그게 400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부채를 사용하게 되면 이자 비용 절세 효과의 현재 가치 B 곱하기 T였죠. 요것만큼
이제 기업 가치가 더 커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 요거만큼 자, B는 부채 사용액 100억, T는 세율 0.2, 그래서 20억만큼 기업 가치가 더 커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기업 가치는 420억이 된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풀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자, 주식회사 서울이 부채를 사용할 경우의 기업 가치 VL. 자, 요거는 무부채 기업의 기업 가치에다가 이자 비용 절세 효과의 현재 가치를 더해서 우리가 구했죠. 자, 그래서 400억 원 더하기 100억 곱하기 20%에서 420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죠? 자, 요거는 이제 무부채 기업의 가치에다가 이자 비용 절세 효과의 현재 가치를 더해 가지고 기업 가치를 구한 거예요. 420억 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순영업 현금 흐름을 가중평균 자본 비용으로 나누어서 기업 가치를 구한다는 게 있었죠. 자, 그러면 주식회사 서울의 순영업 현금 흐름하고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이용해서 기업 가치를 구해보자. 똑같이 나오나 안 보자 이거예요. 자, 순영업 현금 흐름은 자, 순영업 현금 흐름을 가중평균 자본 비용으로 나누어서 구하는데 순영업 현금 흐름은 50억이었고 순영업 현금 흐름은 50억이었고 세금이 있기 때문에 1-T 세금은 빼야 되죠. 그 세후 순영업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순영업 현금 흐름을 말하는 겁니다. 자, 세후 순영업 현금 흐름을 가중평균 자본 비용 우리 앞에서 0.09524 나왔잖아요. 자, 이 가중평균 자본 비용으로 나누었을 때 그러면 기업 가치가 얼마 나올까? 자, 계산해 보면 420억 원 역시 똑같이 나옵니다. 자, 요렇게 구한 기업 가치, 요렇게 구한 기업 가치 똑같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을 한번 하나 더 찍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기업 가치를 어떻게 구했나? 기업 가치를 자, 이렇게 구했습니다. 금방 우리 본 것은 순영업 현금 흐름, 그러니까 세후 순영업 현금 흐름을 가중평균 자본 비용으로 나누어서 기업 가치를 구했습니다. 기업 가치를 구했어요. 그죠? 그래서 420억 원 나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앞에 기업 현금 흐름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기업 현금 흐름. 기업 현금 흐름은 채권자 현금 흐름하고 주주 현금 흐름이 있다. 그죠? 근데 요거를 타인 자본 비용으로, 요거를 자기 자본 비용으로, 요거를 가중평균 자본 비용으로 할인하면 이게 기업 가치가 된다. 요건 부채 가치, 요건 자기 자본 가치.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면 기업 현금 흐름하고 순영업 현금 흐름하고는 다른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만약 기업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하면 기업 현금 흐름도 분명히 가중평균 자본 비용으로 기업 현금 흐름은 채권자 현금 흐름과 주주 현금 흐름을 합산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가중평균 자본 비용으로 할인해서 기업 가치를 구한다고 분명히 앞에서 강의했는데 그럼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차이가 뭐냐.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순영업 현금 흐름, 세후 순영업 현금 흐름이죠. 그래서 50억 곱하기 0.8. 0.8은 이제 1-T를 말하는 겁니다. 0.09524. 요 가중평균 자본 비용. 그래서 420억 똑같이 나왔다 이거예요. 아까 앞에서. 근데 기업 현금 흐름을 가중평균 자본 비용으로 할인해도 분명히 기업 가치가 나온다고 했었다. 앞선 강의들에서. 그럼 기업 현금 흐름은 채권자 현금 흐름과 주주 현금 흐름을 합산한 것이고, 그게 우리 앞에서 기억나시면은, 자, EBIT의 1-T.
요 두 개 합산하면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EBIT에 1-T 더하기 KDBT 요거였습니다. KDBT 요거는 이자 비용의 절세 효과 현금 흐름이고 요거는 무부채 기업의 현금 흐름이다. 그게 합한 것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게 기업 현금 흐름이었다. 자, 그러면 자, EBIT 50억 1-T 0.8. 다음에 KDB 이게 이제 이자 비용이잖아요. KDB 이자 비용 5억. 그다음에 T 세율 0.2. 자, KD는 아까 5%였고 B가 100억이었으니까 100억 곱하기 5% 하면 5억이잖아요. 그래서 5억 곱하기 T 0.2. 이게 기업 현금 흐름이란 말이에요. 자, 이 기업 현금 흐름을 똑같이 가중평균 자본 비용으로 할인하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자, 언뜻 봐도 여기는 지금 분자에 50 곱하기 0.8 있는데 여기 분자에는 지금 5 곱하기 0.2가 추가로 더 있잖아요. 근데 분모에 똑같은 가중평균 자본 비용으로 할인하면 이게 더 크게 나오겠죠? 당연히. 자, 이거 할인해 보면 430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기업 가치 이렇게 계산하면 420억 나오고 이렇게 계산하면 430억 나오는데 어떻게 계산하는 게 맞는 거냐 이 말이에요. 왜 틀리지? 같아야 되는 게 기업 가치 구하는 방식이 아까 이렇게도 구하고 이렇게도 구한다고 했는데 그럼 같아야 되는데 왜 다른 것인가? 그럼 어떤 게 맞는 것인가? 자,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일단은. 자,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자, 요 왼쪽에 먼저 한번 볼게요. 순영업 현금 흐름을 가중평균 자본 비용으로 할인하는 방식. 자, 요거는 앞에서 5 곱하기 0.8, 0.09524 이렇게 나누었죠. 자, 이게 420억이었습니다. 요 분자를 한번 보세요. 분자를 한번 보십니다. 자, 분자 특징이 뭐냐? 요거는 EBIT였어요. 한마디로 이자하고 법인세를 차감하기도 전의 이익이에요. 이자와 법인세를 차감하기 전의 이익에서 세금만 낸 겁니다. 그러면 요 분자에는 이자는 고려되어 있다, 되지 않았다? 이자는 고려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자 비용의 감세 효과라고 하는 것이 고려되어 있지 않은 현금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순영업 이익, 순영업 현금 흐름을 가지고 세금만 고려한 겁니다. 이자 비용은 거기에 고려되어 있지 않아요. 분자에. 그죠? 이자 비용 감세 효과가 현금 흐름에는 고려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여기 할인율, 가중평균 자본 비용에는 이자 비용 감세 효과가 고려되어 있냐? 고려되어 있죠. 이자 비용 감세 효과를 고려해서 지금 0.09524 나온 거 아닙니까? 아까 이 0.09524 어떻게 나왔습니까? 두 가지 방식으로 했었죠. 하나는 이 방식으로 1 빼기 T의 V분의 B 이렇게 구했잖아요. 그렇죠? 부채를 사용했을 때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가지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KD 타인자본 비용에 대해서 1-T 왜 1-T를 한다고요? 이자 비용 절세 효과 때문에 1-T를 한다고 했었습니까? 곱하기 V분의 B 더하기 자기 자본 비용의 V분의 S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2를 계산했죠. 이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은 결과가 같았어요. 그래서 0.09524가 됐다 이거예요. 그럼 이 0.09524는 결과적으로 이자 비용의 감세 효과를 다 고려해서 나온 자본 비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했더니 420억 원. 기업 가치가 앞에서 계산한 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다 똑같이 나왔었죠. 420억 원. 자, 그런데 두 번째
두 번째 방법, 기업 현금 흐름을 가중평균 자본 비용으로 할인하는 방식은, 자, 앞에서 이렇게 계산했잖아요. EBIT의 1-T. 요거는 이자 비용 감세 효과이죠. KDBT. 그죠? KDBT.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0.0924로 할인하게 되면 430억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이 분자를 보세요. 현금 흐름에서 이자 비용 감세 효과가 고려되었냐, 되지 않았냐. 이자 비용 감세 효과가 여기 더해져 있잖아요. 그죠? 현금 흐름에서 벌써 이자 비용 감세 효과가 플러스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 현금 흐름에서 이미 이자 비용 감세 효과가 플러스가 돼 있는 상태다. 그때 분모의 할인율, 가중평균 자본 비용도 이자 비용 감세 효과를 또 고려해서 자본 비용을 넣으면 결과적으로 이자 비용 감세 효과를 분모 현금 흐름에서도 고려하고 분자의 분모에서도 고려하고 분자의 현금 흐름에서도 고려하고 분모의 자본 비용에서도 고려하고 어떻게 됩니까? 이자 비용 감세 효과를 이중으로 계산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자 비용 감세 효과를 이중으로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430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업 현금 흐름에서 이자 비용 감세 효과를 이미 고려했을 때 이때는 분모의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자,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어떻게 구하냐? 결국은 이중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에서 이자 비용 감세 효과가 이미 플러스가 돼 있기 때문에 분모의 자본 비용에서는 이자 비용 감세 효과를 고려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중평균 자본 비용, 자, KD 타인 자본 비용 곱하기 V분의 B. 그다음에 부채를 사용할 때의 자기 자본 비용 곱하기 V분의 S. 자, 뭐가 빠져 있습니까? 앞에서 우리 봤던 거하고. 요 사이에 1-T가 아까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죠? 요걸 고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현금 흐름에서 이미 이자 비용 감세 효과가 고려되어 있으니까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계산할 때는 이자 비용 감세 효과를 고려하지 말고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계산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중으로 계산하지 않게 된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 타인 자본 비용, 즉 이자율이 5%. 자, 기업 가치 420억, 부채 가치 100억. 그다음에 부채를 사용할 때의 자기 자본 비용 0.1125, 11.25%. 자, 420억 분의 320억. 계산하면 이자 비용의 감세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0.0976이 약 9.762% 이렇게 나옵니다. 9.762%. 그래서 이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넣어라 이 말이에요. 이 가중평균 자본 비용으로 합산해서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계산해서 할인을 하면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네, 똑같이 420억 이렇게 나옵니다. 420억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도 되냐면 기업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였잖아요. 채권자 현금 흐름, 주주 현금 흐름. 그죠? 자, 그러면 채권자 현금 흐름은 타인 자본 비용으로 할인하고 주주 현금 흐름은 자기 자본 비용으로 할인한다. 그러니까 부채를 사용할 때의 자기 자본이니까 KEL, 레버리지.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부채 가치고 이게 자기 자본 가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게 기업 가치다. 그러면 이게 바로 채권자 현금 흐름과 주주 현금 흐름을 합산하면 그게 기업 현금 흐름이잖아요. 그죠? 자, 채권자 현금 흐름은 자, 100억 곱하기 이자율 5%.
그럼 타인 자본 비용은 0.05. 그죠? 주주 현금 흐름은 자, EBIT에서 이자 빼고 세금까지 빼고 나면 1-t예요. 1-0.2 세금까지 빼고 이자 빼고 세금까지 빼고 나면 주주 현금 흐름이죠. 그거는 자기 자본 비용 0.112로 할인한다 이겁니다. 그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기업 가치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분자 보세요. 채권자 현금 흐름과 주주 현금 흐름을 합산하면 그게 바로 기업 현금 흐름이다. 그랬죠? 기업 현금 흐름이다. 그러면은 이 분모를 보세요. 분모는 0.05라는 타인 자본 비용하고 0.1125라는 자기 자본 비용의 평균적인 자본 비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 0.05 곱하기 1-t가 아니잖아요. 그냥 0.05 아닙니까? 5%. 그죠? 0.05 5%. 0.1125 자기 자본 비용. 그러니까 0.0976가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분자에서 자, 순영업 현금 흐름을 사용할 때 그리고 기업 현금 흐름을 사용할 때 기업 가치를 구할 때는 여기 적용하는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 달라진다 이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첫 번째 방법은 순영업 현금 흐름, 즉 세후 순영업 현금 흐름이에요. 세후니까 1-t, 세후 순영업 현금 흐름을 가중평균 자본 비용으로 할인하는 방식. 자, 두 번째 방법은 기업 현금 흐름. 이 기업 현금 흐름은 채권자 현금 흐름 더하기 주주 현금 흐름을 말하는 것이다. 자, 기업 현금 흐름을 가중평균 자본 비용으로 할인하는 방식. 자, 두 가지 방식이 다 있다, 존재한다. 자, 그때 자, 가중평균 자본 비용 1번의 방식으로 할 때는 분자에서 이자 비용 감세 효과가 고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분모의 가중평균 자본 비용에서는 이자 비용 감세 효과를 고려해서 계산해야 된다. 그 방법이 뭐냐? 앞에서 배웠던 이 방식이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구하든가 아니면 요런 밑에 있는 이 방식으로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구하든가 해서 이자 비용의 감세 효과를 고려해서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계산해야 된다. 두 번째 방법으로 할 때는 분자의 기업 현금 흐름에서 이미 이자 비용 감세 효과가 플러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이자 비용 감세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요게 핵심이에요. 이게 1-t를 넣지 않고 이자 비용 감세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계산해서 그 결과를 여기 넣으면 이 두 가지의 기업 가치 계산 방식은 결과가 정확하게 일치하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부분을 여러분들 좀 유의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많이 헷갈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자, 이상으로 자본구조 이론, MM 수정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